자, 이번에는 전자기 파트의 마지막 단원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코일 주위에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이다. 그러면 자석이 움직여도 되고 코일이 움직여도 되고 이런 상대적 운동이죠. 이때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기 선속이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 자기 선속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면, 자기 선속이란 것은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수로 자기장의 세기와 넓이의 곱과 같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사용하는 자기 선속을 나타내는 기호는 파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와 넓이의 곱이다. 그러므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거나 자기장이 통과하는 도선의 넓이가 변하면 자기 선속이 변한다고 나와 있고요. 이때 자기 선속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전자기 유도에서는 먼저 자기 선속이라는 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참고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즉, 자석이 운동한다,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자석이 운동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발생하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표현합니다. 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어떨 때만, 변할 때만 발생한다는 것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암기해야 될 부분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거든요. 자,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 자기 선속 변합니다. 자, 자석은 정지해 있고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일 때도 자기 선속이 변합니다. 자, 코일 주위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변할 때도 자석이 변하겠죠. 그리고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코일의 넓이가 변할 때도 자기 선속이 변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꼭 참고를 하셔요. 자,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이때 흐르는 전류를 무엇이라고 한다? 유도 전류라고 한다. 그럼 두 번째, 유도 기전력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그러면 전압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전압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전력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게 있겠죠? 자, 기전력이 무엇이냐?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전류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전압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을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기전력이란 용어로 사용한다. 자, 그리고 패러데이 과학자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정리했죠. 이때 코일의 가문수를 n번이라고 하고 변화되는 시간 델타 t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량을 델타 파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거 꼭 함께 사용하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자, 시간을 제외하면 안 됩니다. 자, 시간에 따른 자기손속의 변화량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란 것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자, 이때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나타낸 것이죠. 그 다음에 코일의 가문수가 많으면 여기, 그리고 자기력이 강한 자석을 사용할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탐구 자료창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솔레노이드의 양끝 단자의 발광 다이오드 두 개를 극성이 반대가 되도록 각각 연결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솔레노이드 중심축 위에서 네오디뮴 자석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가? 또한 네오디뮴 자석의 움직이는 속력을 달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또한 가문수가 다른 솔레노이드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봅니다. 자, 자석이 아래로 움직일 때와 위로 움직일 때 서로 다른 발광 다이오드가 켜진다는 것은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흐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자기선소의 변화가 반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자석의 움직이는 속력이 클수록 발광 다이오드가 더 밝게 켜진다. 다시 말하면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량이 커지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세기도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발광 다이오드가 더 밝게 켜진다는 것을 확인했죠. 자, 코일의 가문수가 많아질수록 전체 유도 기전력이 증가해서 유도 전류 세기가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과정 렌츠의 법칙에 대해서 또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자, 유도 전류는요. 이어서 할게요. 유도 전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의 변화를 어떻게 하는?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는 흐릅니다. 이것을 확인한 사람이 렌츠고, 이것을 바로 렌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렌츠 법칙은 유도 전류의 방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까? 라고 하게 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암기조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기 유도와 자기력에 대해서 또 확인해 봅니다.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자기장에 의해서 코일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작용한다. 다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작용한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다시 렌츠 법칙에서 우리가 왜 익혀둬야 되는 것, 유도 전류란 것은 자기 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두 번째, 자, 유도 전류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까이 하면 밀어낸다. 그리고 반대로 멀리하면 당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n극이 다가갑니다. 가까워지면 밀죠. 그래서 n극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n극이 멀어지면 당겨야죠. 그래서 s극 만들어집니다. 다시 s극이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면 밀어내야 하니까 s극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s극이 멀어진다. 자, 멀어지면 또 당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n극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n극이 가까워지는 경우와 s극이 멀어지는 경우에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n가 s멀. 그러면 이것을 다시 n멀이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s가가 돼야 되죠. 이럴 때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내용 꼭 확인해 주시기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기장의 방향을 내가 확인한 후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내가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n극은 우리가 오른손에서 엄지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엄지를 n극으로 가까이 하면 손바닥이 되겠네. 그러므로 전류는 여기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류는 요로 방향으로 이동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유도 전류 방향 찾는 방법 들어갑니다. 자, 가까이 합니다라고 하면 여기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n극 이쪽은요, s극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n극, 그럼 내 손가락이 바로 전류 방향이 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것을 나타낸 거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습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외워라. 자, 그 다음 확대경 우리가 같이 공부해 봅니다. 자, 정사각형 도선만 있네요. 전류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처럼 정사각형 도선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자기장이 없는, 외부 자기장이 없는 공간을 이동을 하게 되다가 드디어 외부 자기장, 즉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사각형 도선 내부에 자기장의 변화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어떻게 흐른다고요?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확인해 보았듯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죠. 이걸 방해해야 되니까 방해하려면 뭐가? 나오는 방향으로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방향 쪽으로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하니까 이것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죠.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오는 방향과 엄지가 위죠. 엄지가 위입니다. 그러면 위반이니까 결국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림상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3번 과정은 요 직사각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자, 4번을 바라보시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점 감소하죠. 확인되었나요? 그럼 이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랫방향으로, 엄지가 아랫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엄지가 아래다? 그럼 위반 C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셨죠? 자, 이번엔 전자기 유도 또 다른 실험을 확인해 볼게요. 자, 자석, 네오디뮴 자석을 떨어뜨리는 과정이네요. 이때 플라스틱관, 절연체네요. 두 번째, 알루미늄관과 구리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도체군요. 자, 확인해 봅니다. 낙하 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플라스틱관, 알루미늄관, 구리관 순으로 길어지더라를 관찰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발생 유무 때문에 낙하 시간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절연체인 플라스틱관에서는 전류가 유도되지 않겠죠. 하지만 도체인 구리관이나 알루미늄관에서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하니까 자기력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므로 그 자기력에 의해서 자석이 더 늦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알루미늄관과 구리관에서 자석의 낙하 시간이 왜 차이가 나는가? 이것은 바로 유도 전류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도 전류의 세기가 다르다? 그러므로 유도되는 자기장의 세기도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도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론. 유도 전류가 흐르는 구리관과 알루미늄관에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감소하여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때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큰 구리관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더 많이 감소한다. 이 결론 꼭 수십 번이라도 읽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장시키기 바라요. 자, 전자기 유도의 이용에 대해서 우리 또 확인해 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기기가 바로 발전기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장치죠.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코일이 자석 속에서 회전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죠. 이때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분명하게 코일이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자석의 수직인 도선의 넓이, 그런데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란하게 되면 자기선속이 0이 되겠죠. 자, 이때 도선고리가 회전하면 자기장의 수직인 도선의 넓이가 변하면서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계속 변합니다. 이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또 여러 가지 이용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자석과 코일을 이용하는 장치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자석과 코일을 이용하는 장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자석과 코일의 상대 운동으로 코일이나 금속의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것을 이용하는데 그 예로 무엇이 있느냐? 마이크, 자전거 전조등용 발전기, 놀이기구의 브레이크 장치, 전자기타, 또한 발광 바퀴가 있다. 첫 번째, 자석과 코일을 이용하는 장치입니다. 자석과 코일의 무슨 상대적인 운동. 자, 그럼 다이나믹 마이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일과 자석이 존재하죠. 그럼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진동판이 진동하면요, 진동판에 부착된 코일이 영구자석 주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코일이 자석 주위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므로 이때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자, 자전거 전조등용 발전기도 봅시다. 자, 발전기 바퀴가 자전거 바퀴의 옆면에 닿아서 회전하면 영구 자석이 회전합니다. 그래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발생한 거예요. 자, 놀이기구도 한번 살펴봅시다. 의자에 붙어 있는 자석에 의해서 금속판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탑승 의자의 운동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자, 전자기타도 살펴볼까요? 줄 아래쪽에 있는 자석에 의해서 자기화된 기타 줄이 진동을 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석과 코일을 이용한 장치, 마이크, 자, 자전거 발전기, 놀이기구 브레이크, 전자기타가 있다는 거 꼭 종류 익혀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코일만 이용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코일과 자석이죠. 이번 경우에는 코일만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1차 코일에 흐른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변하죠. 그러면 2차 코일이나 금속에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 1차 코일에 흐른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변한다. 그래서 2차 코일과 금속에 유도 전류가 발생된다. 자, 이거한 예 무엇이 있는가? 금속 탐지기, 무선 충전기, 인덕션, 그 다음에 마그네틱 카드 판독기, 교통카드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확인해 봅니다. 자, 탐지기 내부 코일에 흐른 교류에 의한 자기장 속으로 금속 물체가 들어오면 금속에 의해서 금속의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자기장에 의해 내부 스윙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면 경보음이 흐르게 됩니다. 자, 자기장이 변하니까 얘가 만든 자기장에 의해서 얘가 또 자기장을 만들죠. 그럼 얘가 만든 자기장에 의해서 얘 자기장이 변하니까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무선 충전기도 볼게요. 충전 패드 내부 코일에 흐르는 교류에 의한 자기장이 휴대전화 내부 코일을 통과하면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 유도 전류에 의해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거죠. 자, 인덕션도 한번 살펴봅니다. 레인지 내부 코일에 흐르는 교류에 의한 자기장이 조리기구를 통과하면서 조리기구에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유도 전류에 의해서 조리기구가 가열되는 원리죠. 이렇게 코일만 이용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하여 우리가 일반적인 기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두 가지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사용하는 기구가 있고요. 코일에 의한 유도 전류에 의해서 사용되는 기구가 있다는 것 구분 잘 하시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대경 살펴볼게요. 자, 금속판이 있는데, 자,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전류는요, 정해진 방향이 있지만 금속판에 발생하는 유도 전류는 소용돌이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맴돌이 전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석이 이렇게 가죠. N극이 멀어지죠. 그러면 멀어지니까 당겨야죠. 그래서 S극 만들어집니다. 어라? S극이면 N극이 아래쪽이네요. 그러면 C니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는 N극이 쳐들어오네요. 가까이 오면 밀어내야 되니까 위쪽 방향에 N극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아래쪽에 S가 되겠죠. 그러면 엄지가 위를 향하니까 위반이죠. 따라서 반, 그러므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만드는 전류가 바로 뭐다? 맴돌이 전류다.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념 확인 문제 들어갑니다. 자, 전자기 유도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볼게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이것이 변합니다. 무엇이 변해야 된다고 했죠? 자기장이 변해야 된다고 했다. 자, 이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를 우리는 유도 전류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유도 전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유도 전류의 방향성을 정리한 것은 바로 렌츠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일과 자석이 가까워지면 코일에는 자석과 가까운 쪽이 자석과 반대되는 극이 되도록 유도 자기장이 형성되며 서로 밀어내는 힘이 나타나겠죠. 자, 이번에는 전자기 유도에서 코일의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전압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기전력이라고 했다.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 법칙인데 유도 기전력은 코일을 지나는 자기선속의 감은 횟수에 비례하고 미안합니다. 문장을 또 잘 자세히 읽어봐야겠군요. 유도 기전력은 코일을 지나는 자기선속의 변화량에 비례하고 코일의 감은수에 비례한다. 이것을 정리한 게 바로 패러데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발전기 들어갈게요.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를 무슨 전기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소리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는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이크를 배웠죠. 자, 그러면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전자기 유도 실험을 할 때 검육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는 걸 찾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자, 막대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상대적인 운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막대 자석을 코일에서 멀리 할 때, 자, 막대 자석을 코일 안에 정식했다. 상대적인 운동이 없네요. 그럼 아니겠죠. 자, 막대 자석을 고정시키고 코일을 자석에 멀리 할 때, 자, 상대적인 운동 진행되는군요. 그래서 맞군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S 극이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밀어내야 되겠죠. 그럼 이쪽이 N극이 되겠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엄지를 이렇게 잡아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손등이니까. 그러므로 전류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군요. 따라서 유도 전류 방향은 A, R, B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거 살펴볼게요. 자, N 가죠? 그러면 S 머리 돼야 되겠죠. 따라서 N극이 가까이 하면 S극이 멀어져야 되니까 기역과 리을이죠. 그럼 니은도 살펴볼까요? N 머리면 S는 가까이 해야 되니까 아하, 디귿과 리을이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4번 문장 봅니다. 자, 가문수가 200회고요. 자, 시간이 제시됐네요. 0.1초당 얼마씩 1웨버씩 변한다. 이때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 그리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다라고 배웠죠. 여기에 맞춰서 해봅니다. 가문수가 200. 자, 변화되는 시간은 0.1. 그리고 변화되는 자기선속은 1. 따라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000V가 되겠군요. 이때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기전력의 크기는 2000V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정사각형 도선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나처럼 자기장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죠. 자, 그럼 살펴봅니다. A는 증가죠. B는 일정, C는 감소죠. 자, 그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 A 과정에서는 증가한 만큼 방해해야 되니까 뭘 만들어야 될까요? 윗방향 자기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B에서는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이고, 자, C 구간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방향, 그러면 감소하니까 X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증가하면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고 감소하면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A에서 도선에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쓰세요 라고 하면, 자, 나오는 방향은 위라고 했죠. 그러므로 위반,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다. 자, B와 C에서 도선에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B에서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없죠. 흐르지 않는, 단순히 숫자화해서 비교하세요 하면 C가 세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발전기였다. 그 다음에 코일과 자석의 이동에 의해서 우리가 배운 것 전자기타, 다이나믹 마이크. 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유도 전류에 의해서 우리가 배운 것 금속 탐지기. 자, 스피커는 자기력이죠. 따라서 4번이 전자기도를 이용한 장치가 아닌 것이다 라고 배웠죠. 자, 대표자를 분석 같이 해볼게요. N극이 멀어지네요. 멀어지면 어떻게 한다? 당긴다. 따라서 S극. 이쪽은 N극이 되겠고, 자, 오른손 엄지가 위쪽이다. 그러면 엄지 방향을 향하면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겠네.
자, 코일과 자석에 상대적인 운동이 있으니까 유도 전류 흘러야겠죠. 코일에 생기는 유도 자기장의 방향은 막대 자석의 N극을 밀어내는 방향이다가 아니라 당기는 방향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검육에 흐른 전류의 방향은 우리가 확인해 보았듯이 A에서 G 그리고 B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위의 경우와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를 보기 위해서 고르십시오. 자, N 머리죠? 그러면 S가가 돼야죠. 그러므로 S극 코일을 가까이 할 때, S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가 해당되겠죠. 자, 자석의 세기가 쓸수록 유도 전류 세기는 당연히 커지겠죠. 코일의 가문수를 증가시켜도 세지는데 작아진다? 틀린 내용입니다. 자석이 정지하면 상대적인 운동이 없으면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맞네요. 자석을 코일 속에 넣어 놓으면 유도 전류가 최대로 흐른다? 이거에 대한 내용 우리가 배우지 않았죠. 패러데이 법칙에서 자, 전류의 크기에 대한 내용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균일한 자기장이 있고요. 정지되어 있는 상태겠고요.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A는 증가, 자, B는 감소, C는 일정, D는 감소. 자, 증가하게 되면 반대 방향의 자기장 만들어야 되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만드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 되겠고요. 감소하면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듭니다. 자, 일정할 땐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자, 그리고 D 구간은 감소니까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또한 시간대별로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또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또 결정할 테고 그러므로 인해서 유도 전류의 세기도 결정되어질 것이다 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A가 기울기가 가장 크겠고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B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0초에서 5t0까지 유도 전류가 계속 흐른다라고 했는데 흐르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죠.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A 구간에서 가장 세다 맞죠? 자, A 구간과 B 구간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라고 했는데 만들어진 자기장 방향이 반대죠. 따라서 유도 전류 방향도 반대다 확인 가능합니다. 자, A 구간과 B 구간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를 각각 IA, IB라고 할 때 IA 대 IB를 쓰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울기로 우리가 접근한다고 했으니까 자, A인 경우에는 T0분의 얼마죠? 3B 제로다 되겠고 자, B인 경우에는 T0분의 B0가 되겠군요. 따라서 기울기 값을 비교해 보면 3대1이라는 비례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확인해 볼게요. 자, C 구간에서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확인했었죠. 자, B 구간과 D 구간은 서로 감소 구간이니까 유도 전류 방향 같아야죠. 그 다음 A 구간에서 유도 전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 라고 했는데 A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은 위죠. 그러므로 반시계 맞네요.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나에서 그래프의 기울기에 비례한다. 그렇죠. 우리가 기울기로
확인해 봤죠. 맞군요. 자, 이번엔 대표자료 분석 3번 같이 해봅니다. 자,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변하는군요. 자, B부터 볼까요? 오호, X 들어가는 방향으로의 자기장이 증가하죠. 증가하면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죠. 감소하면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고 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유도 전류의 세기는 C일 때가 최대이다. C일 때는 자기장의 자기력 선속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죠. 자, 그럼 B와 D에서 확인해 본 결과 만들어진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니까 유도 전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맞는 내용이죠. 자, B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도선의 속력이 클수록 커진다. 맞는 내용이죠. 속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유도 전류 세기도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자, B와 D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속력이 일정하고요. 그럼 이동하는 그 변화되는 넓이도 같겠죠. 그러므로 서로 같다. 되는 거죠. 자, B와 D에서 도선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을 각각 쓰세요라고 나왔네요. 자, 이렇게 되면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면 뭘 받는다? 자기력을 받는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B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흐릅니까? 라고 하면 자, 자기장이 위죠? 그 위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죠. 자, 이번에는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져. 그럼 C니 미안합니다. 반시계 방향이니까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자,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야 하면 C니까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되셨죠? 어라? 그러면 외부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같은 상황이고 전류의 방향도 어때요? 같은 방향이죠. 그러므로 자기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라고 하면 오른손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손가락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은 윗방향으로 가리키게 되면 손바닥은 왼쪽을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B와 D 둘 다 왼쪽이 되는 겁니다. 자, A와 E에서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죠? 외부 자기장 없잖아. 변하지도 않고. 자, B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인데 시계 방향 틀렸죠. C에서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렇죠. 자, D에서 도선에 형성된 유도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자기 유도의 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는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에 변화되는 자속이 같으면 전류 방향과 세기는 일정한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일정하지 않죠. 회전하는 경우에는 그러므로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도선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아니요. 상대적인 움직임, 즉
얘가 변하기만 하면 유도 전류는 흐르게 되는 거죠. 자, 도선이 빠르게 회전할수록 전구는 더 밝아진다. 자, 빠르기와도 관계 있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빠를수록 더 세진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선도를 계속 회전한다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고, 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발전기의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전원 과정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전 속력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하면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빈줄 선택지 봅니다. 도선이 회전하는 동안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주기적으로 변한다. 즉, 자석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그대로 일정하죠. 변함이 없습니다. 자, 도선을 계속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일을 해주어야죠.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운동 에너지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자,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커지겠죠. 자, 도선의 가문수가 클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도 당연히 커지는 거죠. 페르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건 설명됐습니다.